해가 뜨면 밝혀질 소문을 만들지 마라. 뇌물을 주고받는 일은 비록 남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밤의 하늘이 아침이면 이미 널리 소문이 나기 마련이다. 수령의 주위나 혹은 부하들 중에는 아주 간사하고 경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수령을 찾아와서는 이 일은 절대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면 도리어 해가 되는데 누가 감히 소문을 내겠습니까? 라고 한다. 수령은 이 말을 철저히 믿은 나머지 아무 거리낌 없이 뇌물을 받는다. 그런데 뇌물을 준 사람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퍼뜨린다. 이것은 자신의 경쟁자를 막으려는 의도 때문이다. 잠깐 사이에 소문이 사방에 퍼지지만 수령은 이미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 고립된 상태이므로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정말로 가엾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옛날 양진이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안다라고 네 가지 알매 범위를 말하였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외에 또 한 가지 남들이 아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먼저 모범을 보여라. 부하를 규제하는 기본 바탕은 상관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다. 상관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부하들의 모범이 된다면 굳이 명령하거나 독촉하지 않아도 큰 무리 없이 일이 해결된다. 하지만 상관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지시를 하고 여러 번 독촉하더라도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안녕을 해치고 괴롭히는 등 온갖 폐단을 발생시키고 악랄하고 간사한 수법을 쓰는 부하들의 계략에 넘어갈 수 있다. 부하들이 악행과 권모술수를 부리는 것을 모르고 바른 행정을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들을 규제하려면 스스로가 먼저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몸가짐을 보여준 뒤라야 가능하다. 자신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부하들을 규제할 수는 없다. 제 아무리 추상같이 호령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여 중벌을 내린다 하더라도 근원이 이미 흐려져 있는데 지류가 맑을 수는 없는 법 아니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일이다. 또한 수령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부하가 알게 되면 틀림없이 그것을 이용하여 수령과 영합하려고 할 것이다. 수령이 재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금은보화를 이용해 유혹할 것이다. 그리고 수령 자신이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곧 그들과 함께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된다. 예의를 잘 지키면 응분의 대가가 주어진다. 예의를 정중하게 지킴으로써 부하들의 질서를 세우는 한편 정으로 그들을 대우해야 한다. 이렇게 한 뒤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법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한다. 상관인 관찰사가 예의를 다해 대우하면 그들도 상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또한 온정을 가지고 대하면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곧 신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하간 질서가 회복되고 부하들이 신복이 된다면 일부러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은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부하가 있다면 그때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 엄벌을 내림으로써 잘못을 뉘우치게 해야 한다. 항상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은연중에 관찰사를 두려워하게 된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므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게 된다. 하지만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들의 마음은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차 상관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관찰사의 명령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눈과 귀를 속이는 일만 늘어날 것이다. 아랫사람들을 온정으로 대하라. 관청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자가 농간을 부리는 목적은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빼내기 위해서이다. 관청에는 창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므로 아무리 농간을 부려도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늘 정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 그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관청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은 그들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온정을 베푸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의 부정을 막아야 할 곳은 창고뿐이므로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그들의 위세가 커져 농간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게 되면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이미 그렇게 된 지방이 있다면 치밀하게 조사하여 그들의 횡포를 막아야만 한다. 조그만 실수는 눈 감아 주어라. 조그만 실수나 작은 흠은 더러운 것을 몰래 감추듯 덮어두어야 한다. 시시콜콜 빈틈없이 밝혀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이따금 간사한 행위를 적발하여 아주 엄하게 벌을 주어야 백성들이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따를 것이다. 제일 높은 수령이 부하들이나 백성들의 한두 가지 숨겨진 실수를 듣고는 큰 기회나 잡은 것처럼 낱낱이 적발하여 폭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가 세상 모든 일을 폭넓게 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자신이 덕이 없음을 공포하는 것과 같다. 부하나 백성의 큰 잘못은 반드시 적발해 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작은 실수는 내버려 두기도 하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기도 해야 한다. 또는 아무도 모르게 본인을 불러 순한 말로 부드럽게 타일러 스스로 반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방종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관대하게 나무라되 엄중하면서도 가혹하게 하지 않고 온화한 정과 덕으로 감복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아랫사람들을 통솔하는 지혜이다. 옷차림은 늘 단정히 하라.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불을 켜놓고 세수를 하고 난 뒤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묵묵히 앉아서 정신과 기운을 함양한다. 이윽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게 떠올려보며 과연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러고는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일과 나중에 처리할 일의 순서를 정한다. 일의 순서가 분명해지면 맨 먼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한다. 그 다음은 제2의 안건에 대한 최선의 처리 방법을 생각한다. 그 다음은 제3의 안건에 대한 최선의 처리 방법을 생각한다. 이처럼 각 안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생각할 때 순간순간 찾아드는 사리사욕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추스려야 한다. 지나치게 충성스러운 측근을 조심하라. 가까운 주변 인물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정중하게 하는 말 같지만 그들의 말에는 언제나 사사로운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호대초가 말하기를 수령이 치밀하고 강직하여 부하들에게 일을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부하들은 자신들에게 일을 맡기라고 완곡하게 간청한다. 그런데도 수령이 듣지 않으면 반드시 그가 앉아있는 곳 가까이 와서 저희들끼리 논평하는 척하므로 그 말이 은연중에 수령이 귀에 들어가게 한다. 그들의 장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아무런 사심 없이 한 말이라고 믿는다면 수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계략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랫사람들이 저희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가 그들 중 한 사람이 짐짓 나무라는 체하며 말을 중지시키는 것은 수령의 귀에 흘러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 수령을 속이는 방법은 천가지 만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옥기슬념이고 선행을 감추어라. 잘못 전해지던 관례에 의한 재물을 받지 않았거나 남에게 재물을 희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선행을 베풀었다는 표정을 짓지도 말고 남에게 자랑하지도 말아야 한다. 또한 앞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서도 안 된다. 잘못된 관례에 따른 재물은 갖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했거나 또는 자신의 재산이나 물건을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도움을 베푸는 일은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당하지 못한 재물을 쓸 수 있겠는가라고 크게 외침으로써 널리 알리기 바쁘다. 한편 부하들이 관례를 들어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의 잘못을 나무라고 벌을 주거나 해서 자기의 청렴함을 드러내려고 한다. 더욱이 이곳에서 일하면서 조금이나마 재산이 축적된 것을 내가 어찌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부유하게 살겠는가 라고 한껏 떠버리며 소리 높여 자랑한다. 큰 선행을 베풀었다는 생각에 스스로 감동한 얼굴빛을 하고 자신의 관할 지방 사람들을 대하거나
손님을 대하면 항상 자랑을 늘어놓기 바쁘다. 이것은 하찮은 일을 가지고 굉장히 큰일이나 한 듯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혹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본다면 돌아서서 비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어떠한 재물도 받지 않고 또한 여러 곳에 선행을 베푼 경우에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부하들이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혹시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아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한 후 얼른 다른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일을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라. 첫날 출근하면 부하들을 불러 앉힌 후 급하지 않은 사무 처리는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그러나 아주 중요하거나 시간을 다투는 일이 있으면 비록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이라 하더라도 결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미리 얘기해둔다. 관청 건물이 크고 깨끗하며 아름다워도 좋아하는 내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보잘것없고 지저분해도 내색을 하지 않도록 하라. 새로 부임한 수령의 가장 좋은 행동은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것이다. 마치 눈은 앞을 못 보는 것 같고 입은 말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정숙하고 과묵한 모습을 보여서 관청원이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하게 만들어라. 그런 후에 책임 있는 부하를 불러 아침이 되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에 늦지 않도록 출근할 것이다. 또한 퇴근 시간이 되면 나는 퇴근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이것을 지금 즉시 모든 부하들에게 알려서 나의 방침을 전하도록 하라. 혹시 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하는 부하가 생기면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라. 출근 직후 곧바로 조례 시간을 갖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관례이다. 관청의 규모가 비록 작더라도 조례는 늘 열어야 한다. 그런데 수령의 출근 시간은 제약이 없으므로 시간이 한참 지나도 등청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부하들이 이미 모였으나 수령의 지시를 받지 못하여 서성거리기만 하면 민원을 제기한 백성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하루를 허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무가 적체되고 모든 일이 태폐적으로 타락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일찍 출근하는 것도 부하들이 병적이라고 여겨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다. 어느 때는 비가 오고 눈이 내려 길이 좋지 않으므로 부하들이 늦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날은 조례 정도는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소개한 글은 아름다운 날에서 출간한 다산 정약용의 인생 수업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정약용의 말은 남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정리한 책으로 목민심서를 통해 정약용은 관리가 지켜야 할 지침과 행동 양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리더뿐 아니라 일반 직원이나 혹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글이라 생각했습니다. 소문을 만들지 마라, 예의를 잘 지켜라, 옷차림을 단정히 하라 등은 단순히 리더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지켜야 하는 예와 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 소개해드린 소문을 만들지 마라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여러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 모르게 한다고 해도 결국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소문이 나더군요. 예전 직장에서도 회사 비품을 조금씩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몰래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미 회사에 소문이 다 퍼져 자신만 모르던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동은 결국에는 밝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약용은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법으로 애초에 소문이 날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 그 사람의 평판과 명성을 완전히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서 책 잡힐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의 지혜를 본받아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좋은 평판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산 정약용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정약용. 해가 뜨면 밝혀질 소문을 만들지 마라. 뇌물을 주고받는 일은 비록 남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밤의 하늘이 아침이면 이미 널리 소문이 나기 마련이다. 수령의 주위나 혹은 부하들 중에는 아주 간사하고 경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수령을 찾아와서는 이 일은 절대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면 도리어 해가 되는데 누가 감히 소문을 내겠습니까? 라고 한다. 수령은 이 말을 철저히 믿은 나머지 아무 거리낌 없이 뇌물을 받는다. 그런데 뇌물을 준 사람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퍼뜨린다. 이것은 자신의 경쟁자를 막으려는 의도 때문이다. 잠깐 사이에 소문이 사방에 퍼지지만 수령은 이미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 고립된 상태이므로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정말로 가엾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옛날 양진이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안다라고 네 가지 알매 범위를 말하였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외에 또 한 가지 남들이 아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먼저 모범을 보여라. 부하를 규제하는 기본 바탕은 상관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다. 상관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부하들의 모범이 된다면 굳이 명령하거나 독촉하지 않아도 큰 무리 없이 일이 해결된다. 하지만 상관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지시를 하고 여러 번 독촉하더라도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안녕을 해치고 괴롭히는 등 온갖 폐단을 발생시키고 악랄하고 간사한 수법을 쓰는 부하들의 계략에 넘어갈 수 있다. 부하들이 악행과 권모술수를 부리는 것을 모르고 바른 행정을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들을 규제하려면 스스로가 먼저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몸가짐을 보여준 뒤라야 가능하다. 자신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부하들을 규제할 수는 없다. 제 아무리 추상같이 호령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여 중벌을 내린다 하더라도 근원이 이미 흐려져 있는데 지류가 맑을 수는 없는 법 아니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일이다. 또한 수령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부하가 알게 되면 틀림없이 그것을 이용하여 수령과 영합하려고 할 것이다. 수령이 재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금은보화를 이용해 유혹할 것이다. 그리고 수령 자신이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곧 그들과 함께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된다. 예의를 잘 지키면 응분의 대가가 주어진다. 예의를 정중하게 지킴으로써 부하들의 질서를 세우는 한편 정으로 그들을 대우해야 한다. 이렇게 한 뒤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법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한다. 상관인 관찰사가 예의를 다해 대우하면 그들도 상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또한 온정을 가지고 대하면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곧 친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하간 질서가 회복되고 부하들이 신복이 된다면 일부러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은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부하가 있다면 그때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 엄벌을 내림으로써 잘못을 뉘우치게 해야 한다. 항상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은연중에 관찰사를 두려워하게 된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므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게 된다. 하지만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들의 마음은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차 상관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관찰사의 명령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눈과 귀를 속이는 일만 늘어날 것이다. 아랫사람들을 온정으로 대하라. 관청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자가 농간을 부리는 목적은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빼내기 위해서이다. 관청에는 창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므로 아무리 농간을 부려도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늘 정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 그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관청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은 그들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온정을 베푸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의 부정을 막아야 할 곳은 창고뿐이므로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그들의 위세가 커져 농간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게 되면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이미 그렇게 된 지방이 있다면 치밀하게 조사하여 그들의 횡포를 막아야만 한다. 조그만 실수는 눈 감아 주어라. 조그만 실수나 작은 흠은 더러운 것을 몰래 감추듯 덮어두어야 한다. 시시콜콜 빈틈없이 밝혀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이따금 간사한 행위를 적발하여 아주 엄하게 벌을 주어야 백성들이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따를 것이다. 제일 높은 수령이 부하들이나 백성들의 한두 가지 숨겨진 실수를 듣고는 큰 기회나 잡은 것처럼 낱낱이 적발하여 폭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가 세상 모든 일을 폭넓게 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자신이 덕이 없음을 공포하는 것과 같다. 부하나 백성의 큰 잘못은 반드시 적발해 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작은 실수는 내버려 두기도 하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기도 해야 한다. 또는 아무도 모르게 본인을 불러 순한 말로 부드럽게 타일러 스스로 반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방종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관대하게 나무라되 엄중하면서도 가혹하게 하지 않고 온화한 정과 덕으로 감복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아랫사람들을 통솔하는 지혜이다. 옷차림은 늘 단정히 하라.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불을 켜놓고 세수를 하고 난 뒤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묵묵히 앉아서 정신과 기운을 함양한다. 이윽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게 떠올려보며 과연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러고는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일과 나중에 처리할 일의 순서를 정한다. 일의 순서가 분명해지면 맨 먼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한다. 그 다음은 제2의 안건에 대한 최선의 처리 방법을 생각한다. 그 다음은 제3의 안건에 대한 최선의 처리 방법을 생각한다. 이처럼 각 안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생각할 때 순간순간 찾아드는 사리사욕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추스려야 한다. 지나치게 충성스러운 측근을 조심하라. 가까운 주변 인물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정중하게 하는 말 같지만 그들의 말에는 언제나 사사로운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호대초가 말하기를 수령이 치밀하고 강직하여 부하들에게 일을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부하들은 자신들에게 일을 맡기라고 완곡하게 간청한다. 그런데도 수령이 듣지 않으면 반드시 그가 앉아있는 곳 가까이 와서 저희들끼리 논평하는 척하므로 그 말이 은연중에 수령이 귀에 들어가게 한다. 그들의 장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아무런 사심 없이 한 말이라고 믿는다면 수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계략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랫사람들이 저희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가 그들 중 한 사람이 짐짓 나무라는 체하며 말을 중지시키는 것은 수령의 귀에 흘러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 수령을 속이는 방법은 천가지 만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옥기슬념이고 선행을 감추어라. 잘못 전해지던 관례에 의한 재물을 받지 않았거나 남에게 재물을 희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선행을 베풀었다는 표정을 짓지도 말고 남에게 자랑하지도 말아야 한다. 또한 앞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서도 안 된다. 잘못된 관례에 따른 재물은 갖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했거나 또는 자신의 재산이나 물건을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도움을 베푸는 일은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당하지 못한 재물을 쓸 수 있겠는가라고 크게 외침으로써 널리 알리기 바쁘다. 한편 부하들이 관례를 들어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의 잘못을 나무라고 벌을 주거나 해서 자기의 청렴함을 드러내려고 한다. 더욱이 이곳에서 일하면서 조금이나마 재산이 축적된 것을 내가 어찌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부유하게 살겠는가 라고 한껏 떠버리며 소리 높여 자랑한다.
큰 선행을 베풀었다는 생각에 스스로 감동한 얼굴빛을 하고 자신의 관할 지방 사람들을 대하거나 손님을 대하면 항상 자랑을 늘어놓기 바쁘다. 이것은 하찮은 일을 가지고 굉장히 큰일이나 한 듯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혹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본다면 돌아서서 비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어떠한 재물도 받지 않고 또한 여러 곳에 선행을 베푼 경우에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부하들이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혹시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아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한 후 얼른 다른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일을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라. 첫날 출근하면 부하들을 불러 앉힌 후 급하지 않은 사무 처리는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그러나 아주 중요하거나 시간을 다투는 일이 있으면 비록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이라 하더라도 결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미리 얘기해둔다. 관청 건물이 크고 깨끗하며 아름다워도 좋아하는 내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보잘것없고 지저분해도 내색을 하지 않도록 하라. 새로 부임한 수령의 가장 좋은 행동은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것이다. 마치 눈은 앞을 못 보는 것 같고 입은 말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정숙하고 과묵한 모습을 보여서 관청원이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하게 만들어라. 그런 후에 책임 있는 부하를 불러 아침이 되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에 늦지 않도록 출근할 것이다. 또한 퇴근 시간이 되면 나는 퇴근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이것을 지금 즉시 모든 부하들에게 알려서 나의 방침을 전하도록 하라. 혹시 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하는 부하가 생기면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라. 출근 직후 곧바로 조례 시간을 갖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관례이다. 관청의 규모가 비록 작더라도 조례는 늘 열어야 한다. 그런데 수령의 출근 시간은 제약이 없으므로 시간이 한참 지나도 등청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부하들이 이미 모였으나 수령의 지시를 받지 못하여 서성거리기만 하면 민원을 제기한 백성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하루를 허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무가 적체되고 모든 일이 태폐적으로 타락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일찍 출근하는 것도 부하들이 병적이라고 여겨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다. 어느 때는 비가 오고 눈이 내려 길이 좋지 않으므로 부하들이 늦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날은 조례 정도는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소개한 글은 아름다운 날에서 출간한 다산 정약용의 인생 수업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정약용의 말은 남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정리한 책으로 목민심서를 통해 정약용은 관리가 지켜야 할 지침과 행동 양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리더뿐 아니라 일반 직원이나 혹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글이라 생각했습니다. 소문을 만들지 마라, 예의를 잘 지켜라, 옷차림을 단정히 하라 등은 단순히 리더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지켜야 하는 예와 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 소개해드린 소문을 만들지 마라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여러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 모르게 한다고 해도 결국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소문이 나더군요. 예전 직장에서도 회사 비품을 조금씩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몰래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미 회사에 소문이 다 퍼져 자신만 모르던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동은 결국에는 밝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약용은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법으로 애초에 소문이 날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 그 사람의 평판과 명성을 완전히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서 책 잡힐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의 지혜를 본받아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좋은 평판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산 정약용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정약용